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설픈 위로. 괜찮아, 안 죽어. 다 죽어,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묵직한 질문.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간 인생 선배들이 전하는 깊은 울림의 메시지. 결국 살아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상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북21 지은이 김시영님의 괜찮아 안 죽어입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당신의 소생기록지. 세상엔 참 희한하고 별스러운 일이 많지만 나의 잡다한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온다니 아직도 신기할 따름이다. 게다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기만 하다. 그저 썼던 글을 모아 출판사에 전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조용히 꾸짖으며 비문과 씨름하고 있는 출판사 팀장님으로부터 쌤, 프롤로그 쓰셔야죠 라는 연락을 받았다. 할 말은 이미 다 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하다. 결국 내가 쓴 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읽고 또 읽어 이제 외울 지경인 원고를 천천히 다시 훑는다. 고쳐야 할 부분이나 눈에 걸리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읽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는지 나도 모르게 또 웃음이 나고 코끝이 찡하다. 그렇게 혼자 감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빽 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여기 좀 와봐. 뭔 큰일인가 싶어 나와 직원들은 일제히 병원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간다. 병원을 올라오는 계단 중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 단골 할매가 보인다. 한 직원이 서둘러 할매에게 다가가자 이 할매, 기다렸다는 듯 소리친다. 아, 이것 좀 들고 가. 무거워 뒤지겠네. 그러고는 계단에 내려놓았던 검은 비닐봉지 서너 개를 발로 쓱 민다. 할매와 무거운 비닐봉지, 나와 직원들이 엉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병원으로 들어온다. 대기실에 앉아 겨우 숨을 고른 할매가 뜬금없는 감나무 자랑을 시작한다. 그제야 검은 비닐봉지의 정체를 눈치채고는 살짝 열어보니 역시나 단단한 감이 한가득 들어있다. 할매는 지금은 감이 떨버 절대 못 먹으니 맛이라도 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란다. 바구니에 잘 들어놓으면 홍시가 되니 말랑해질 때까지 한참 놔두란다. 이런 우라질, 계단 올라오느라 힘들어 숨 넘어가겠네. 한 봉다리씩 갖고 가서들 먹어. 자기 할 말을 다 한 할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문을 열고 나간다.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니냐고 묻는 나를 뒤로 한 채 할매는 손을 휘저으며 계단 아래로, 그리고 건물 밖으로 사라진다. 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을 틈도 주지 않고 또 그렇게 쌩하니 가버린다. 저리도 빠르게 뛰듯이 훌쩍 길을 건너는 걸 보니 숨 넘어가겠다는 말이 진짜였던가 싶다. 하도 꽁꽁 묶어놔서 잘 풀어지지도 않는 비닐봉지를 책상 구석에 놔두고 다시 원고를 보려는데 시선이 자꾸만 비닐봉지에 가 닿는다.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일상은 20대 중반의 혈기왕성하던 나에게 안정감보다 지루함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루틴한 일상이 절대 반복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응급의학을 전공했고, 덕분에 근무 형태부터 일의 내용까지 보편적인 의사생활과는
확연히 다른 응급실에서 일할 수 있었다. 늘 극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참 바쁘고 위험한 곳이었지만 그 현장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살리지 못한 숱한 생명에 괴로웠고 가끔 운 좋게 살아나준 생명에게는 한없이 고마웠다. 이런저런 사연과 상황이 10년 전 나를 이 동네, 이 작고 조용한 진료실로 끌어다 놨다. 그런데 10여 년간 응급실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축적되었던 아드레날린은 그저 집에서 좀 쉬면 좋아질 할매들의 콧물 감기를 상대하기엔 너무 과한 것이었나 보다. 평화롭다 못해 적막할 지경인 동네 의원 진료실에 앉아있다 보니 조금은 우울했고 약간은 허무했으며 무척이나 심심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온 좌절과 무기력은 쉬지 않고 내게 그냥 도망쳐라고 속삭였다. 시간은 참 성실하고 독한 놈이어서 시름시름 다 죽어가던 내 멱살을 잡아 끌고 끝내 지금 여기에 붙잡아 놓았다. 나는 어느새 저 할매 집 마당에 있다는 감나무는 대체 얼마나 큰 걸까? 라고 상상하는 일 따위에 익숙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매가 놓고 간 감봉지를 보며 감을 이렇게나 많이 딴 걸 보면 작은 나무는 아닐 텐데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다시 계단을 올라온다. 아, 왜요? 또 숨차다는 양반이. 아휴, 그게 길을 건너 버스를 기다리다 깜빡 잊고 말을 안 한 게 생각나서 다시 올라왔다는 할매.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할매는 감을 절대로 눕혀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감 꼭지를 아래로 가게 세워놓아야 예쁘고 맛난 홍시가 된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한다. 옆으로 눕혀놓으면 썩어. 저 우라질 계단을 다시 내려가면서 할매는 기어코 한 번 더 소리를 지른다. 메아리처럼 온 복도를 울린 할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돌아 내 귀와 가슴으로 들어온다. 문득 응급실에서 쓰던 소생기록지가 떠오른다. 어떻게 하다가 숨이 멎었고 어떤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으며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한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려낸 과정을 적은 기록. 한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급박한 소생술 중에는 글씨 하나 쓸 여유도 없기에 살아난 환자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에나 잠시 숨을 돌리고 정리하던 소생기록지가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한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 살기가 녹록지 않다고 투정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안 죽어 라는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라고 믿었다. 그렇게 제한된 결론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끊임없이 벽을 쌓는 동안 세상은 더욱 넓어졌고 나는 점점 좁아지는 틈에 갇혀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나를 살려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게서 괜찮아, 안 죽어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힘들어 죽겠다는 말로 나를 흔들어 깨웠고 마침내 우리 죽지 말고 같이 살아가자며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글들은 죽을 듯 나락으로 떨어지던 나를 살려낸 내 사람들이 나를 시켜 써놓은 소생 기록인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생명들에 연결된 온갖 모니터가 내지르던 빽빽거리는 불협화음 대신에 홍시를 만드는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비법을 듣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지팡이 소리를 듣고 흔히 걸리는 감기에도 이제 그만 죽어야지
라는 소리를 듣고 내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뭐라고? 라는 소리를 끝없이 듣고 있다. 일하면서 듣는 소리는 달라졌지만 나는 여전히 살려내고 있으며 살려내고 싶다. 그게 심장이든 홍시든 할매들의 정신줄이든 결국 내 자신이든 뭐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소생기록 넘버 1 거리두기 두 번째 이야기 괜찮아 안 죽어. 나 요즘 머리가 멍하고 기운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응, 안 죽어. 우리 애가 오늘 소아과에 다녀왔다는데 계속 열이 나네. 응급실 가야 하나? 열이 얼마나 높은데? 38도 왔다 갔다 해. 애가 처지고 힘들어 보여? 아니, 그렇진 않아. 괜찮아, 그럼 안 죽어. 내일 아침 소아과에나 데려가. 아빠, 배 아파. 설사? 2번. 약 먹어. 배 아픈데. 걱정 마, 안 죽어. 약이나 먹어. 응급실에서 죽고 사는 사람들을 매일 목격하던, 심지어 그 죽음과 소생의 과정에 아주 깊게 관여하던 젊은 시절의 나에게 죽음은 버거킹 와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개입했던 생존과 죽음은 길어야 몇 시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분 안에 결정되는 일이 흔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햄버거를 주문하고 쟁반을 받아드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도 했다. 응급실은 선착순으로 진료하는 외래 진료 개념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우선인 곳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특수한 공간이기에 진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위급 상황도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다.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동시에 케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는 늦게 도착해도 가장 먼저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 반대로 먼저 접수했어도 상대적으로 덜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 다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은 환자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환자보다 조금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할 때 내 기준은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가 였다.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었나 보다. 친한 지인이 몸이 불편하다거나 의학적인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올 때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아프다고 할 때도 내 대답의 끝은 늘 그랬다. 괜찮아, 안 죽어. 이 말 속에는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 라며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이 말은 나만의 판단 기준에 맞춰진 이제 결론이 났으니 그만 이야기하자 라는 다소 이기적인 마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응급실에서 동네 의원의 진료실로 옮겨오고 난 뒤 더는 내 눈앞에서 죽고 사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어느새 내 진료의 우선순위는 100% 선착순이며 증상의 경중을 따지는 일 역시 무의미해진 지 오래다. 경중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저 내 눈엔 괜찮아, 안 죽어 의 환자들만 있었으니까. 매달 혈압약을 받으러 오던 할매가 오늘은 감기로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진료가 끝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나 살짝 찔러본다. 아니나 다를까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쇼미더머니 파이널 진출자로 빙의한 할매가 속사포와 같은 폭풍 랩을 발사한다. 비트도 안 줬는데. 20살도 안 되어 얼굴 한번 못 본 남자한테 시집 온 것으로 시작한 그녀의 가사는 밤낮 없이 무한 반복되던 집안일과 농사일을 지나 5 남매를 낳고 키우고 출가시키고 손주들까지 봐줬다는 예측 가능한 스토리로 이어진다. 어느새 요즘 어깨며 허리며 다리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후렴부에 이른 랩은 마침내 팔자 타령이라는 끝도 없는 도돌이표 구간으로 들어선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평생 고생한 것도 모자라 8순이 넘도록 밭일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안 아픈 데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다. 할매, 응? 이제 일 그만해요. 집구석에 영감이랑 나랑 둘만 있는데 누가 해 저걸. 몇십 년을 그렇게 일만 했으니 안 아플 리가 있겠어요? 올해 할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밭을 나가요. 허기사 뭐 이 나이면 이제 그만 가야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약 드셔도 기침 계속하면 다시 오세요. 아이고 이놈의 팔다리.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밭에 쪼그리고 앉아 누가 시키지도 않은 호미질을 하고선 다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소리를 내는 저 할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한 이 상황에 까닭물을 신경질이 난다. 아니, 어쩌면 허리 굽은 노인네한테 하루 종일 밭일을 시킨 그 빌어먹을 열무 모종한테 화가 났는지도 모른다. 혹시 그것도 아니라면 이 지리멸렬하고 답 안 나오는 대화를 그만 끝내고 싶었는지도. 할매, 왜? 괜찮아. 안 죽어요. 문득 치밀어 오른 그 무엇 때문이었을까? 정말 간만에 나의 오래된 유행어가 튀어나왔다. 내 말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할매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허벅지 주무르던 것을 멈추고는 별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선다. 나는 진료실을 나가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며 오, 아직도 이 말이 먹히네 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진료실을 나서려던 할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인사를 하시려나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마주보는데 할매가 말한다. 다 죽어, 사람은. 아니, 내 말은 팔다리 쑤시고 아픈 게 당장 죽을 일은 아니라는 거였는데. 주절주절 변명할 틈이 요만큼도 생기지 않을 만큼 말문이 턱 막힌다. 내 말이 맞는지 할매 말이 맞는지 따질 이유도 겨를도 없다. 안 죽는다. 그러나 다 죽는다. 이제 내게 죽음은 눈앞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멈춰 빨랫줄처럼 늘어진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목격하지 못하는, 아니 내가 목격할 수 없는 일에 가깝다. 이제 나와 엮이는 죽음은 더 이상 분 단위로 조리되는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가 아니라 최소한 짱통 순댓집의 오소리 국밥이나 추어탕집에서 반찬으로 내주는 묵은지 정도가 된 건지도 모른다. 나는 어쩌면 이미 국밥집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놓고는 여전히 습관처럼 햄버거를 주문하고 나오지도 않을 음식에 스스로를 재촉하며 바쁜 사람 마냥 시계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래, 뭐 가끔 국밥집에서 햄버거를 달라고 하는 바보짓을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배워야 하니까. 기어코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대로 된 순댓국을 주문하고 옆 테이블 아재들과 요즘 경기가 진짜 말이 아니여. 같은 소리나 짓거리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 나오면 그저 호호 불며 맛있게 먹으면 될 일이 아닌가. 만날 죽겠단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여전히 고된 밭일을 척척 해내는 나의 튼튼한 선생님들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 밥상이 조금만 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배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